올해도 어김없이 푹푹 찌는 여름이 찾아오면서 무더위를 이기기 위한 필수 용품들을 하나둘씩 꺼내놓기 시작하는데요. 여름에 없어서는 안 될 이 물건들은 겉으로는 쾌적하고 안락한 여름나기를 도와주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을 해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름에 사용하는 물건 중 우리 몸에 병을 유발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 대처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기약입니다. 여름만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지긋지긋한 모기, 밤만 되면 앵앵거리며 귓가를 맴도는 모기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모기를 잡겠다고 모기약도 뿌리고 전기 코드에 꽂아 쓰는 전자매트 살충제까지 켜고서야 마음 편히 잠에 들지만 한편으로는 수많은 화학물질이 들어가는 살충제가 과연 사람에게는 안전할지 걱정부터 앞서는데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살충제에는 프탈트린이라는 성분이 들어가는데 이는 미국 환경보호국의 동물 실험에서 쥐의 폐와 간의 종양을 발생시켰던 성분으로 미국과 유럽에서는 안전성의 문제로 사용을 금지하면서 미국 환경청에서는 이 성분들을 잠재적 발암물질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4년부터 자동분사형 살충제는 사용을 금지했지만 스프레이형 제품은 허가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 아직도 일부 살충제 제품에서 프탈트린 성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탈트린을 장기간 과다하게 흡입할 경우 체내에 축적되면서 중추 및 자율신경계에 장애를 유발하고 두통, 현기증, 메스꺼움, 근육마비 등을 일으키며 심지어 폐 섬유화나 염증을 일으키는 등 호흡기관에도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야외에서 자주 쓰이는 코일 모양의 나선형 모기약은 어떨까요? 불을 붙여 쓰는 코일형 모기약에는 알레트린이라는 성분이 들어가는데 이 성분 또한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유럽연합에서는 알레트린 성분이 공기 중으로 퍼진 뒤 햇빛에 닿게 되면 광분의 산물이 생성되는데 이것이 피부에 닿을 경우 DNA를 손상시키는 유전 독성을 나타낸다는 이유로 사용 금지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코일형 모기약의 대부분에는 알레트린 성분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며 가정에서 전기 코드를 꽂아 쓰는 전자매트도 일부 제품에는 이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사용하기 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주의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되도록 살충제 사용을 자제하고 천연 재료를 이용해 직접 모기 퇴치제를 만들어 쓰는 것이 가장 좋으나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한다면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사용을 금지하고 사용 후에는 충분히 환기를 시키며 피부나 음식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서 사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기기피제입니다. 모기하면 또 다른 제품이 있죠? 바로 모기기피제인데요. 모기기피제는 모기나 벌레가 싫어하는 성분을 이용해 접근을 차단하는 것으로 피부나 옷에 바르거나 뿌려서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모기기피제에 들어가는 성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바로 디에틸톨로아미드라는 성분인데요. 디에틸톨로아미드는 1946년부터 미국에서 사용되기 시작해 유럽 등 전 세계에서 사용되어 왔지만 최근 신경계통 등의 부작용 논란으로 인해 대부분 국가에서 사용 함량, 빈도, 연령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어느 5세 소년이 3개월 동안 밤마다 이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했더니 두통을 앓으면서 불분명한 발음이 나타났고 뇌성마비의 후유증으로 일어나는 말단 신경장애, 동요, 비명, 경련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33세 성인 남자 역시도 이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한 뒤 일주일이 되었을 때 감각 저하와 저혈압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디에틸톨로아미드 성분은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물 금지하고 드물게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성분이 아니라 사용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농도가 진한 제품을 장시간 동안 광범위하게 사용할 경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면서 디에틸톨로아미드의 농도는 대부분 15% 내외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농도가 높을수록 피부 자극과 같은 부작용이 심해지기 때문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바를 때는 신체 표면적의 20%가 넘지 않도록 하고 상처 부위나 햇볕에 탄 피부에는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외선 차단제와 함께 사용할 경우 피부로 더 많이 흡수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모기기피제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지 최소 30분 이상 지난 뒤에 뿌리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선크림입니다. 강렬한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선 선크림이 필수이죠.
그러나 마냥 우리의 피부를 보호해줄 것만 같았던 선크림이 자칫 발암물질로 돌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선크림에 들어가는 성분 중 옥시벤존이라는 성분은 자외선 차단 효과가 좋고 피부에 흡수가 잘 되는 장점이 있어 비비크림이나 립스틱 등에도 자주 사용되는 원료이지만 장기간 피부에 노출 시 발진이나 가려움,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켜 불임이나 정자수를 감소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보벤존이라는 성분은 자외선을 비교적 안전한 적외선으로 바꿔 피부 손상을 막는 효과가 있지만 세계적 학술지 케모스피어에 실린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아보벤존이 수영장 소독에 흔히 사용되는 염소 성분과 만났을 경우 1급 발암물질 페놀과 벤조산으로 변해 악성 종양이나 불임을 유발하고 인체 자연 치유력을 교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선크림의 옥티녹세이트라는 성분 역시 호르몬 교란 가능성이 있고 동물 실험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감소시키는 등의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 하와이주에서는 옥시벤존과 옥티녹세이트가 함유된 자외선 차단제의 판매와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선크림을 고를 때는 되도록 앞서 말한 성분들이 적게 들어간 제품을 고르고 호흡기 등으로 체내에 흡입될 수 있는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보다는 로션이나 스틱형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일 경우 성분이 변질되어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들은 반드시 폐기 처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생수입니다. 요즘 동네 마트나 편의점 가판대에는 생수병을 수북이 쌓아놓은 것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뜨거운 여름철 직사광선에 노출된 투명한 생수통들을 가림막으로 가리지도 않은 채 뜨겁게 달궈진 콘크리트 바닥 위에 그대로 쌓아놓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과연 이렇게 직사광선에 노출된 생수들을 마셔도 괜찮은 걸까요? 미국 플로리다대 연구팀에서 페트병에 든 생수로 실험을 했더니 높은 온도에서 오래 보관하면 페트병에서 비스페놀 A 같은 유해물질이 녹아 나온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비스페놀 A는 플라스틱을 말랑말랑하게 해 모양을 만들기 쉽게 해주는 가소제로 사용되는데 간이나 뇌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져 미국 식품의약국에서는 유아용 젖병이나 아동용 컵에는 사용을 금지한 성분입니다. 또한 높은 온도에 오랫동안 노출 시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 포르말데하이드와 아세트알데히드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직사광선에 노출된 페트병 속의 물을 단기간 동안 소량만 섭취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만약 지속적으로 꾸준히 마시는 경우라면 당연히 우리 몸에 좋을 리가 없겠죠. 집에서 물을 끓여 먹기 번거로워 생수를 자주 구매해 드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된 것을 구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저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